자, 이제 청일 전쟁 이후 그 조선의 정세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그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경복궁까지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 조선에서 왕, 뭐 명성황후, 백성들 일본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안 좋죠. 분노죠. 조선 사람들 첫 충격은 뭐냐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청나라, 야, 그 큰 나라가 일본한테 져? 이건 공포죠. 그리고 지금 저 짓들을 하고 있으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 일본을 가볍게 방 빼라. 누구였죠? 러시아. 일본 네 어.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뭐 러시아네 라고 하면서 이때 대거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엔 러시아 손을 빌린다고? 맞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친러파를 대거 등용하고 심지어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베베르 공사, 러시아 공사거든요. 불러가지고 이런 국정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네. 일본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 뺏겼어. 지금 뺏겼어. 다시 뺏겼어. 그런데 지금 조선이 러시아랑 또 손을 잡으려고 해요. 어떨까요? 완전 경계하겠죠. 야, 요동반도 뺏겼는데 조선마저? 그거는 안 되지. 조선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청일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피해까지 보면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요동왕 만주이 좋다 이거야. 조선까지 이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경복궁 아시죠? 네. 경복궁. 경복궁 정문이 어딘가요? 정문 정문. 저 과감은? 네, 광화문. 그 광화문 밖에서 1895년 새벽에 땅! 총성이 하나 울려 퍼집니다. 그 총성에 맞춰가지고 그 광화문 담벼락에다 사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괴한들이 그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격전이 벌어지겠죠. 그리고는 광화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괴한들이 경복궁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뭐지?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바로 일본 그 괴한들의 손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던 을미사변이 벌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경복궁이 난입하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이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새벽에 지금 괴한들이 지금 뛰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성황후. 그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는데 바로 이 왕과 왕비의 거처였던 이 건천궁으로 냅다 찾아가는 거예요. 명성황후 잡으려고. 이 과정에서 막 궁녀들 있잖아요. 그냥 머리채 잡고 그냥 내팽개치면서 뭐 어딨어? 라고 찾으면서 이 칼로 위협하면 심지어는 왕과 왕세자까지도 위협을 하면서 명성황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그 주한 러시아 공사 그 베베르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일본인들은 여인들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왕비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짐작하여 비무장한 궁중 여인들을 죽였다. 왕비는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그 뒤를 한 일본인이 쫓아가 붙잡았다. 그는 왕비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발로 3번 짓밟고 칼로 찔러서 죽였다. 사실 이 정도의 기록에 그치질 않아요. 정말 어떤 기록을 보면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불로 태웠다. 남는 건 뼈 조각 정도밖에 없었다. 라는 그 기록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언론 그 당시에 봤던 거 있는데 진짜 그 약간 그림 그때 그렸잖아요. 그 네. 신문사에서. 근데 그 그림도 엄청 끔찍하더라고. 진짜 사람들한테도 유럽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사건이 됐었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게 지휘자를 그렇게 좀 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일으켰던 이 인간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뭐 거의 깡패들, 일본의 어떤 시정 잡배들이 이걸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그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거야. 이건 뭐냐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요. 그럼 벌 받아야지, 당연히. 그죠? 게다가 1국의 국무원 아닙니까? 그죠? 무죄 방면.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수님, 이게 그냥 우발적인 거 아니잖아요. 절대 우발적인 건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일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랑 친하는 칠러 내각이 성립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일본과 친하는 친일 내각, 일본 편을 일본 말을 잘 듣는 내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바꾸는데 이건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바꾼 걸로. 그러니까 궁중 쿠데타라고 합니다. 궁중 쿠데타를 형식을 가지고 조선인이 스스로 바꾼 것처럼 위장을 하자. 근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우라고로라고 하는 신임 조선 주재 일본 공사가 부임을 해요. 이 사람이 명성황후 암살 사건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그 공사관 수비대 군인들, 영사관 경찰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그 뭐 낭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굉장한 지식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복궁에 침범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본 정부가 관여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공사가 하고 일본 군인들이 하고 일본 와. 경찰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렇게 발뺌을 하냐. 일본 국가가 안 했다. 말이 참 돼야 안 돼.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일관성 있죠. 그런 면에서. 아주 태평양 전쟁까지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일본 정부는 안 했어. 늘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참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뉴스로 나가게 되면서 이미 전 세계 그 탑뉴스가 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일본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전부 일본으로 송환해서 체포해서 일본 군사법정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결과는 무죄 방면입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미 조선에서 진범을 색출해서 처벌을 했다. 조선 사람 3사람을 진범으로 처형을 했으니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 방면. 그러니까 이제 을미사변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외국의 시선이 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명성황후의 남편 누구죠? 고종. 이 고종을 또 밀어붙여요. 압박을 해. 어떻게 했냐면 명성황후의 그 왕후주의를 박탈해서 폐선 삼아라. 그러니까 원래 그 저 국모의 위치에서 내려뜨려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내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의 내용이 여기 고종실록에 지금 실려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것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 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대를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평소 조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면서 왕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변란이 일어난 건 이건 다 누구 탓? 명성황후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명성황후 탓이라. 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폐서인으로 삼는데 또 다른 이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푸셨잖아요, 지금. 그죠? 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명성황후가 사변이 터지자 무엇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과연 이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이 경복궁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예. 그리고 나서 멍똥똥 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게 지금 일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입장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인데 변명하는 이거를 거잖아요. 고종한테 이제 압박을 준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일본의 주장이에요. 정답. 고종을 배신했다. 고종을 배신했다. 어떻게? 고종의 위치를 알려줬다. 뭐. 뭐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격이 없다. 네네네네. 오답입니다. 근데 아까고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과 좀 살짝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터졌어. 이랬을 때 과연 명성은 뭘 했을까? 그러면 정답 이 러시아랑 뭐가 좀 관계 맺어서 자기 맘대로 외교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위로하려고 느낌? 이 정답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어요. 네? 우리 청일전쟁 때 임오군란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정답. 정답. 뭔가 군인들 동원해서 난을 잠깐만요. 일으켰다.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잖아.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뭐 했죠?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이모군란 때 궁이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정답. 이렇게 맞췄나요?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도망갔다는 이유로. 네. 도망갔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아니 그러면 근데, 저기 좀 도망가죠. 뭘 어떡해요? 뭐 어디서 도망갔다는 이유로요? 이게 이미 죽였어요, 명성황후를. 네. 살해해가지고 막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그래놓고 죽었다는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디 갔지?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살해당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도망간 거다. 이렇게 뒤집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변이 발생했는데 국모가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다. 아니 그러면 고종은 살해된 걸 몰랐나요? 알았죠. 왜 몰라요? 당연히. 아니 그럼 무슨 맞아요. 자, 그 내용 고종실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나고 그 몸을 피하여 이모년에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지위와 덕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묘를 받들 수 없는 것이다. 짐이 할 수 없이 짐의 가문의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좋은데 저렇게 써놓으면 저걸 진짜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알기를 일본은 원했지만 이 목격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 그치지 않고요 더 악랄한 속내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뭐냐면 만약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어 이게 지금 다 알려졌어 이 상황까지도 일본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페이크 뉴스잖아요, 이거. 네. 이랬을 땐 왕비가 아니라 강등된 신분인 서인, 즉 일반인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왕비를 죽인 게 아니라 일반인을 죽였으니까 자기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놓은 거죠. 심지어 일반인인데도 나쁜 일반인을 만들었잖아요. 왕을 배신하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종은요, 결국 이제 일본의 뜻에 끝까지 동의하진 않았지만 강제로 관보에 발표가 됩니다. 이거라. 예, 카카. 이놈들이 알아 이놈들. 저거는 이제 나중에 고종이 번복해요. 뭐냐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저런 식의 기록이 남고 저 사실 자체는 나중에 번복이 돼요. 네. 고종이 뒤집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번복을 해요? 예, 번복합니다.